여러분, 이거 아세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공포의 살아있는 시체, 좀비가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좀비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그린 만화, 소설, 영화, 그리고 게임들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되어왔죠. 특히 공포영화 중에서도 잔인하고 지저분한 묘사 때문에 소수의 공포 마니아들에게만 환호를 받던 이 좀비는 대중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완전히 등극했는데, 과연 이 되살아난 시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야기는 카리브해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티에서 시작됩니다. 1490년대 탐험가 콜럼버스가 카리브 해역의 아이티를 발견했을 땐 그곳엔 이미 적지 않은 토착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이후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식민지 개발 열풍이 불자 아이티 땅에 도착한 점령군의 잦은 학살과 그들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인해 100년 남짓한 사이 아이티의 원주민은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 광활한 신대륙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엔 인력 문제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이 생각한 방법은 바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끌고 와 아이티 등의 아메리카 지역에 정착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티의 문화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들의 흑인들이 믿던 토속신앙과 미신들과 함께 천천히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프랑스가 1600년대 후반부터 국력이 무너져가던 스페인의 뒤를 이어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발을 들여놓았죠. 그런데 여기서 식민 지배가 이루어지던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4세가 100년 동안 프랑스의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법안이었던 낭트 칙령을 1685년에 폐지하고 프랑스의 유일한 종교를 가톨릭으로 강제하자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식민지인 아이티 땅에도 이 가톨릭의 바람이 불어왔고, 서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 저마다 갖고 있던 민족 신화의 개념과 원래부터 있던 아이티 땅의 토속 신앙과 함께 로마 가톨릭의 예배 양식들이 결합해 부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이었죠. 자신들을 탄압하는 유럽의 지배자들에게 상당한 반감을 품고 있던 아이티 사람들은 강한 종교적인 탄압을 받게 되자 일단 겉으로는 가톨릭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그들만의 독립적인 종교로서 부두교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후 1791년 아이티에 있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프랑스인 토지 소유주와 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인들이 지배하는 독립국이 되자 이 부두교는 당시 경찰력이 부족했던 시골 지역의 치안을 예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아니, 왜 종교단체가 치안을 지킨 데 쓰였냐고요? 이 부두교에는 가톨릭 신앙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제의 예배와 함께 아프리카 특유의 주술 문화가 뒤섞여 많은 미신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미신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왔는데, 이런 미신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좀비였죠. 신을 뜻하는 콩고 단어인 은잠비에서 유래한 이 좀비는 부두교의 사제들이 죽은 사람을 되살려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이 부두교의 위상과 공포를 아이티 땅에 널리 떨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좀비는 그저 어린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미신 따위가 아니라 약물과 세뇌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부두교에서 사용하는 형벌의 일종이었습니다. 보고에서도 볼 수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란 독과 강력한 환각제인 다투라를 섞은 약을 목표가 되는 사람에게 발라 가사 상태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죽었다고 믿게 되어 결국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이후 약효가 풀릴 때 부두 사제들이 찾아와 이 매장당한 사람의 무덤을 열고, 일어나긴 했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바람에게 독말풀이 함유된 또 다른 약물을 먹여 2차적으로 약물 충격을 준 다음 끌고 간 뒤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좀비는 공포의 대상으로서 치안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변질되자 가족이 없는 일반인을 노예로 팔아치우기 위해 사용되거나 심지어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착취를 위해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술사가 살아있는 사람을 영혼이 없는 노예처럼 만들 수 있다거나 죽은 시체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괴람들은 1915년 아이티를 무력으로 점령해 1930년대 초반까지 군정을 실시했던 미국인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죠. 실제와 허구가 섞인 이 신비한 이야기는 곧 많은 사람의 흥미를 이끌어냈고 1932년에 좀비란 이름의 연극으로 탄생해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연극을 접하고서 대박의 예감을 느낀 배우 출신의 영화감독 빅터 할페린이 동생과 함께 제작을 맡고 본인이 각본을 쓴 영화 화이트 좀비를 같은 해에 만들어 호평과 함께 이 좀비라는 요소를 처음으로 장편 영화 속에 등장시켰죠. 이후 좀비는 각종 매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무시무시한 공포의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그저 느리게 걷는 시체에서 물리면 다른 이들도 똑같이 전염시키는 존재로 느린 속도 역시 이후엔 아예 달리기까지 했죠. 흔히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는 그저 징그럽고 한시라도 빨리 없애야 하는 존재로 보이지만, 자유를 잃고 사고와 인지 능력을 상실한 말 그대로 시체가 되어 농장의 노예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슬픔 역시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로 인해 생겨난 부두교에서 비롯된 좀비가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